청소하다 들켜버린 시어머니, 아들을 노린 충격적인 음모.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늦은 밤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서 잠든 모습을 보며 안도한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당신의 심장을 얼려버린다면요. 오늘의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한 시어머니가 단순한 청소 중에 목격하게 된 믿을 수 없는 살인 음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한 정적에 쌓여 있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나는 혼자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청소 시간이었어요. 50년 넘게 살림을 해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늦은 시간이어도 하루 마지막은 반드시 집 정리로 끝내곤 했습니다. 낡은 걸레를 양동이 물에 적셔 꽉 짜내며 바닥을 차근차근 닦아나가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쌓인 먼지와 발자국들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작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거실 바닥부터 시작해서 복도, 부엌까지 순서대로 닦아가는 게 제 방식이었거든요. 며느리가 요리할 때 흘린 국물 자국들, 아들이 운동화를 신고 들어와 묻힌 흙먼지들, 손자가 놀고 간 장난감 조각들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치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상의 흔적들을 정리하며 가족들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늦은 시간에 나갔다 돌아온 줄 알았어요. 간혹 친구들과 늦게까지 만나고 들어올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아들의 무거운 발걸음과는 달리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걷는 소리였거든요. 아들은 집에 들어올 때 항상 어머니 들어왔어요라고 인사를 하는 아이였는데 이번엔 그런 인사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마치 들키지 않으려는 듯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깜짝 놀래켜 드리려는 장난일까 생각했어요. 가끔 어렸을 때처럼 몰래 들어와서 어머니 하고 소리치며 놀래키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빙긋 웃으며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어. 그런데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가 거실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이건 분명 우리 아들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험악하고 무서운 목소리였어요.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우리 집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죠? 도둑인가요? 하지만 도둑치고는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사고처럼 꾸미면 아무도 모른다.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날카로운 젊은 남자의 음성이었어요. 두 사람이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고라는 단어가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무슨 사고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험금은 내 몫이야. 대신 깔끔하게 끝내야지. 그 순간 무릎이 휘청했습니다. 보험금이라는 단어가 귓속을 파고들었거든요. 설마 정말 설마 하는 마음으로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음모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니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 집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새벽이 적당할 것 같아. 잠든 사이에 처리하면 돼. 가스 밸브를 살짝 열어두고 창문은 모두 닫아놔. 가스 누출 사고로 처리되겠지. 이들의 대화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가스 사고라니 이건 명백한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집 구조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이상했어요. 가스 밸브가 어디 있는지 창문이 몇 개인지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문제야. 항상 일찍 일어나시잖아. 괜찮아. 어머니는 오늘 밤 친구 집에 간다고 했으니까. 내 혈관 속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어머니, 그건 바로 저였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해치려는 대상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제 일정까지 알고 있는 거죠? 정말로 오늘 친구 집에 가려고 했었는데 감기 기운이 있어서 취소했거든요. 만약 정말 친구 집에 갔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손에 쥔 걸레에서 물방울이 툭툭 떨어지며 바닥을 적셨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들킬 수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숨소리조차 내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열쇠는 어떻게 구했어? 며느리가 복사해놨던 여분 열쇠야. 몇 달 전에 몰래 복사해뒀지. 며느리라는 단어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우리 며느리가 이런 일에 연루된 건 아니겠죠? 아니면 정말로 이들이 우리 집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건 우연일까요? 며느리는 항상 착하고 순한 아이였는데 하지만 최근에 좀 이상했어요. 전화 통화를 할 때 방으로 들어가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밤늦게 나가는 일도 많아졌고요. 들킬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만약 이들이 저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계획을 당장 실행에 옮길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몸을 숨길 곳을 찾았습니다. 거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안방이었고 침대 밑이 유일한 은신처였어요. 하지만 그곳까지 가려면 복도를 지나야 했는데 자칫 발견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거실에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나는 바닥을 기면서 최대한 소리나지 않게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을 기며 침대 밑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먼지가 코끝을 간지렸지만 재채기를 참아야 했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그들에게 들릴까봐 가슴을 꼭 눌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침대 밑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리고 있어야 했어요. 다리는 저리고 허리는 아프고 목도 뻣뻣했지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돌아온다고 했지? 내일 오후쯤이래. 충분한 시간이야.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실에서 복도를 거쳐 안방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나는 숨을 멈추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제발 발견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쿵쿵쿵 무거운 발걸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가 약간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누군가 침대에 앉은 모양이었습니다. 바로 제 머리 위에 앉아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여기가 그놈이 자는 방이야. 가스밸브는 부엌에 있고 이 방까지 가스가 차는데 얼마나 걸릴까? 1시간 정도면 충분하겠지. 잠든 사이에 질식사하게 될 거야.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로 제 아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보험금을 노린 치밀한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진통의 고통을 견디며 낳고 밤낮 없이 기르고 키워온 내 아들을 누군가 죽이려 한다니요. 그런데 확실해? 어머니가 정말 오늘 밤 안 들어와? 분명해. 직접 전화로 확인했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우리 가족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아니면 적어도 우리 집 상황을 훤히 꿰뚫고 있는 누군가였습니다. 제 일정을 직접 확인했다는 건 저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누구일까요? 친척? 이웃? 아니면 정말로 며느리? 휴대폰 불빛이 갑자기 방 안을 밝혔습니다. 누군가 폰을 켜고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 빛이 바닥까지 내려와 침대 밑을 비춰댈까봐 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보험금이 얼마였지? 2억이야. 생명보험에 상해보험까지 합쳐서 깔끔하게 나눠 갖자. 반반으로. 이들의 탐욕스러운 대화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아들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며 거래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끔찍했어요. 2억이라는 거금 때문에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다니요. 어쩌면 이들에게는 우리 아들이 그저 돈덩어리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아니라 보험 금액으로만 보이는 거죠. 그 생각을 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일 새벽 3시에 실행하자. 그때면 깊이 잠들어 있을 거야. 알았어. 가스밸브 열고 창문 모두 닫고 현관문도 잠그고 나오자. 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걸 들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일 새벽, 그러니까 몇 시간 후에 실행될 계획을 막아야 했어요. 새벽 3시라니 정말 사람들이 가장 깊이 잠든 시간을 노린 거네요. 그 시간이면 주변이 조용하고 가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도 없을 테니까요. 발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방을 떠나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집을 나가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계속 무언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침대 밑에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다리는 저리고 목은 아프고 먼지 때문에 기침이 나올 것 같았지만 모든 걸 참아야 했어요. 조금만 소리를 내면 모든 게 끝장날 상황이었습니다. 계획에 차질 없겠지? 물론이야. 완벽한 계획이니까. 그들의 자신만만한 목소리를 들으며 더욱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실행에 옮길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들은 전문가처럼 보였어요. 처음 저지르는 범죄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갔어요. 언제 이들이 떠날지, 언제 안전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누워서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에도 한참을 더 기다렸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떠났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한 명은 남아서 지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귀를 기울여 집안의 모든 소리를 살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 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제야 정말로 혼자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고요함이 찾아온 후에야 조심스럽게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먼지투성이었고 다리는 저려서 제대로 서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했거든요. 먼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밸브를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다행히 아무런 이상은 없었지만 몇 시간 후면 이곳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3시 이 밸브를 열어서 우리 아들을 죽이려는 계획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112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경찰이 믿어줄까요?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그저 들었다는 이야기만으로요. 그래도 신고는 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계속 떨렸어요. 여보세요, 112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위험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무슨 일이신지 차근차근 말씀해주세요. 방금 전에 두 사람이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내일 새벽에 제 아들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떠났어요. 하지만 내일 새벽 3시에 다시 올 거래요. 가스를 이용해서 사고로 꾸밀 거라고 했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엔 설마 하는 듯 했지만 제가 들은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보험금이 목적이라고 하셨죠? 네. 2억이라고 했어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을 합쳐서요. 혹시 최근에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증액한 일이 있나요? 그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한 달 전에 보험을 추가로 들었거든요. 며느리가 권해서 가입했던 보험이었어요. 경찰은 곧바로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말로 내일 새벽에 그들이 올까요? 아들과 며느리를 깨워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경찰이 와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가족들에게 알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경찰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30분이었어요. 그들이 돌아올 새벽 3시까지는 아직 3시간 반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이들이 누구일까? 우리 집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걸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도 수상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설마 정말로 며느리가 연루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행동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고 전화통화도 몰래 하고 보험 얘기도 자주 꺼냈고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모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던 대화 내용을 모두 전했어요. 경찰관들은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아는 분인가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우리 집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보험 관련해서 최근에 누군가와 상담한 적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한 달 전에 보험 설계사가 집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들의 보험을 늘리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가족 상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한 달 전에 보험 설계사가 왔었어요. 그때 아들 보험을 추가로 들었거든요. 경찰관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보험 사기 사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설계사 연락처 있으세요? 네, 있어요. 명함도 있고요. 명함을 찾아서 경찰에게 건네줬습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어요. 경찰과 상의한 결과 새벽에 그들이 다시 올 때를 대비해 함정을 놓기로 했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모든 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그들의 범행을 현장에서 붙잡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를 깨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제가 들었던 대화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하자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어머니, 정말 무서우셨겠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서 미묘한 떨림을 느꼈어요. 혹시 며느리가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분노했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화를 내며 직접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말렸어요. 위험할 수 있다면서요. 저희가 전문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은 안전한 곳에 있어주세요. 경찰은 집 주변에 숨어서 대기하기로 했고 우리 가족은 평소와 같이 잠든 척해야 했어요. 가스밸브 주변에는 몰래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보험 설계사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설계사는 이미 여러 건의 보험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은 상습범이에요. 고객 정보를 이용해서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전문가죠. 경찰의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 위험한 사람을 집에 들였다니요. 그리고 우리 가족 정보를 다 알려줬다니요.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가까워지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정말로 그들이 올까요? 아들은 침실에서 잠든 척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안방에서 경찰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50분경 현관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였어요. 정말로 왔습니다. 경찰관이 제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집 안으로 들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 부엌으로 향해 가스밸브를 열 거예요. 경찰에게 미리 받은 작은 신호기를 눌렀습니다. 이제 경찰들이 움직일 시간이었어요. 집 밖에서 대기하던 다른 경찰들에게 신호가 전달됐을 겁니다.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스밸브를 조작하는 소리였죠. 그리고 창문들을 닫는 소리도 들렸어요. 정말로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완료했어. 이제 나가자.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꼼짝 마.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범인들은 저항도 제대로 못하고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어요. 다행히 그곳에도 경찰이 미리 배치되어 있어서 금세 붙잡혔습니다. 불을 켜고 확인해보니 한 명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한 명은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었어요. 체포된 두 사람 중 한 명은 한 달 전 우리 집에 왔던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믿기 어렵게도 며느리의 남동생이었어요. 며느리는 그 장면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자기 동생이 이런 일에 연루된 걸 전혀 몰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며느리도 이 일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동생이 이런 일을 할 줄은. 며느리는 계속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험금 2억을 3등분하기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며느리 동생, 그리고 보험 설계사가 함께 꾸민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며느리는 결혼 초부터 아들의 보험을 늘려왔고 최근에는 거액의 생명보험까지 추가로 들었어요. 그리고 평소 제가 친구 집에 가는 날을 체크해서 완벽한 범행 시간을 정했던 거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며느리의 변명을 듣고 있노라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토록 예뻐해주고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제 아들을 죽이려 했다니요. 빚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게 사람을 죽일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자신의 남편을, 제 아들을 말이에요. 아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을 죽이려던 건 아내였고 처남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도대체 왜? 왜 나를 죽이려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었어. 며느리는 계속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거죠.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이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였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고객들의 정보를 이용해 범죄를 계획하는 전문가였어요. 이 보험 설계사는 지난 3년간 5건의 보험 사기에 연루됐습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이에요. 경찰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끔찍했어요. 우리가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미 다른 가정들이 이런 피해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 동생은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명확했고 결국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누나가 먼저 제안했어요. 보험금을 나눠 갖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니 더욱 씁쓸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고 결국에는 서로마저 배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느리와 그 일당들은 모두 감옥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징역 10년, 며느리 동생은 12년, 보험 설계사는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아들은 이혼 절차를 밟았고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 사건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누군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었어요. 침대 밑에 숨어있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공포와 절망감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는 깊었어요.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누굴 믿어야 할까요? 아들의 그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회복됐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서로를 더욱 아끼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밤 청소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정말로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 지냈다면 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때로는 일상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의 청소가 아들의 생명을 구했으니까요. 감기 기운 때문에 친구 집 가는 걸 취소한 것도, 평소보다 늦게 청소를 한 것도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살고 있어요. 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도 신중하고 집에 낯선 사람이 올 때도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가족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날의 경험 때문에 너무 예민해진 건지도 모르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 간의 소통이에요. 서로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해요.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며느리가 빚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걸 진작 알았다면 함께 해결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평정을 되찾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해요. 가끔 그때를 떠올리며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면? 만약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만약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아마 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섬뜩함을 느낍니다. 부모라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는 걸 그날 깨달았거든요. 평소에는 겁이 많고 소심한 제가 그 순간만큼은 용감해질 수 있었어요. 침대 밑에 숨어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도, 경찰에 신고할 용기를 낸 것도 모든 게 아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좋은 여자분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이전의 경험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도 이해할 만해요.
저 역시 새로운 며느리가 될 분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의심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더 잘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시간을 두고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든 함께 나누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끼리 도움을 주고받아야 해요. 사건이 있고 나서 돌이켜보니 그전부터 위험의 신호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었죠. 며느리가 평소보다 돈 이야기를 자주 꺼낸 것, 보험을 늘리자고 계속 권유한 것, 제 일정을 유독 자세히 물어본 것들이 모두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 동생이 자주 놀러 온 것도 수상했어요. 평소에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했는데 갑자기 자주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마다 집 구조를 살피고 우리 가족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보험 설계사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번 상담하고 끝날 일인데 계속 연락을 하며 추가 상담을 제안했었어요. 그때마다 더 자세한 가족 정보를 캐물었던 게 기억나네요. 이런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렸다면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시에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어요. 가족을 의심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금은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가족이라도 조심해야 할 때가 있다고, 작은 변화라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요. 특히 보험 가입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누가 권유했는지, 왜 갑자기 보험을 늘리자고 하는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에필로그.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날 밤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도 알게 됐습니다. 위험한 순간에도 아들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용기를 낼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침대 밑에 숨어있던 그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던 그 기분을 말이에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순간의 용기가 우리 가족을 구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기억해주세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징후라도 놓치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평범한 일상 속의 작은 변화가 큰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날 밤 제가 청소를 하지 않았다면, 친구 집에 갔다면 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기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분명한 건 그날 밤의 선택들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 끔찍한 사건이 역설적으로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걸 말이에요. 며느리와 그 일당들은 2억이라는 돈 때문에 그 소중한 생명을 빼앗으려 했지만 진짜 가치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는 위험들로부터 우리 모두가 안전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부모의 사랑만큼 강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걸. 그 사랑이 저를 용감하게 만들었고 결국 아들을 구할 수 있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와 안전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